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평택 고덕의 이제 삼전 반도체밸리 앞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4라인까지 이 공정이 마무리되고 지금 5라인, 6라인 공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오일스톱 했죠. 뭐 그 상태에서 고덕은 진짜 말 그대로 오일스톱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고덕 이 앞에 늘 사람들이 이제 공사 현장일 때는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커피숍, 뭐 매가 어마어마했죠. 문을 닫았어요. 일요일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거의 다 문을 닫았네요. 그 다음에 뭐 폐점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 간판들 이제 많이 뗐고 폐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변수라는 거죠. 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었고 그 개발 호재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메가가 일요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 이게 제가 여기서 커피 한 잔 예전에 사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주시 자리거든요. 그때 제가 밤늦게 이제 메가에 갔더니 메가는 영업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주시에서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메가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재료, 소진, 시간, 엄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기 이게 이제 주시 자리였던 것 같은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어떤 변수에서 혹한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때 코로나 같은 아니면 뭐 IMF, 리먼 이런 그 대외적인 큰 변수가 왔을 때 경쟁력이 없는 업종들은 뭐 금방 문을 닫게 되는 이 루트가 이렇게 해서 이 왼쪽으로 꺾어지는 루트에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커피 브랜드가 막 어마어마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팔이 날리는 분위기예요. 다 문 닫았습니다. 그죠? 뭐 평일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일요일이라고 문 열 리가 없죠. 여기 진짜 한참 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볼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문을 닫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방법이 없죠. 계약 기간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행히 그냥 빨리 끝나면 바로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업무 그 다음에 공사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단에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까 남성 중심형의 업종들이 전단이나 찌라시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게 이제 어디서 주로 오냐면 물론 이 안에서도 유흥이 있지만 원도심 쪽에 송탄 그쪽으로 가면 또 유흥이 되게 많거든요. 그쪽에서도 이쪽에 이제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홍보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평택은 유흥이 뭐 도처에 워낙 많아서 유흥을 좀 줄이는 그런 고민들과 노력들이 있게 되죠. 은하수 식당, 저 앞에 보이는 은하수 식당도 나름 프랜차이즈인데 베거 커피도 폐점을 했네요. 아예. 뭐 커피숍 내부 수리 중 커피 브랜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폐점하기 바쁘죠. 이제는 계약 기간 끝나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나도 뭐 저렇게 내부 수리 중 저런 걸 붙여놓는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죠. 인건비부터 뭐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관리비가 문을 열었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폐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점이 아니라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 기간 끝나면 폐점을 하는 거고 계약 기간 전이라도 하루하루가 이제 적자가 쌓여가니까 월세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라도 좀 줄여보려고 잠정 휴점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보시면 뭐 분위기들이 다 안 좋습니다. 예상한 대로 상가주택지 화려했죠. 정말 잘 나갔죠. 어마어마하게 잘 아시겠지만 월세가 이제 3배까지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데니까 월세 보통은 뭐 맥시멈으로 받으면 350 그렇게 받는데도 300-400 받아야 되는데도 이제 1000 단위가 넘어가게 이제 월세를 받았죠.
마포갈매기 저런 것들은 프랜차이즈로 인지도가 높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문 보시면 알겠지만 다 문 닫았죠. 뭐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제 도박성, 평택에 저런 데가 원도시 가도 되게 많거든요. 양쪽으로 무화도 문 닫고 부동산도 문 닫고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문 닫기 바쁜 거죠. 보시는 요 루트들이 이제 메이저급 상가주택임에도 메이저 프랜차이즈급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들이 거의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죠. 왜? 뭐 내놓으라는 것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더 몰리고, 경쟁이 치열하죠. 들어오려고, 좋은 입지에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폭등을 하고, 여기 요 평택 고덕지구대 전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알파 타냐고 모르고 가서 촬영했다가 여기서 이제 출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왔더니 평택경찰서 보안 담당자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 혼자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여기서 1차 저기 끝내고 제 핸드폰 압수하고 그냥 사진 몇 장 찍은 건데 그거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 제가 자진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확인 받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와 표토화 됐네요. 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다 그죠? 굉장히 화려하고 깔끔하고 주위 분위기들과 잘 어울리던 것들이 이게 근 1년 안 돼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그죠? 조금 자극적으로 흉물스럽기까지 하네요. 여기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축하, 화하 그런 것도 아직 그러니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안타깝네. 여기는 방법은 이제 학수고대한 건 그 반도체 공정 5라인과 6라인이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제 용인 쪽이 스타트를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20만 평이거든요, 평택이. 여기는 시장이 여기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삼선하시고 시장까지 하시는 분인데 민주당이에요. 근데 용인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용인 쪽에 이제 반도체 단지들과 라인을 추진했죠. 프로젝트로 대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벨트 한다 그래서 좀 평택 것을 더 보강하고 용인을 추가하고 이런 걸로 갈 줄 알았더니 평택은 뭐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는 정도고 용인을 대대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크기를 126만 평으로 했어요. 왜? 여기가 120만 평이기 때문에 126만 평으로 딱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도시 용인. 그러니까 현 용인 시장의 업적으로 되는 거죠. 왜? 기존의 평택시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도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네이밍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으로서는 치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26만 평을 6만 평을 더 늘려서 126만 평의 용인시가 되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도시 용인시 캐치프레이 같은 것들 홍보 이런 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시장이 국민의힘,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SK를 주축으로 해서 삼전이 주축할 때 SK가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고 올라가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삼전을 능가하는 반도체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운명 공동체로서 용인 SK, 평택, 삼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씁쓸하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디는 죽고 어디는 살고 이런 게 약간은 좀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왜? 이 평택의 5라인, 6라인이 올시덥되면서
이 기존에 이제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경제 순환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고 암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곳곳이 공실천지인데다가 기존에 영업하던 것들도 아우성인 거죠. 계약기간 끝나면 폐점하기 바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안 나와서 휴점하기 바쁘고, 휴업하기 바쁘고, 뭐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죠. 공사 현장도 살펴보니까 뭐 3라인, 4라인의 이제 사무동, 4라인들은 조금 올스톱 된 것 같고, 3라인의 사무동도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깔끔하게 외형을 갖추고 내부적인 설비를 주고 기계나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진짜 깔끔하고 멋진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이대로 한 1년 더 가면 여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정권이 여야가 뒤바뀌었고, 이 3전의 5라인, 6라인을 전 3전이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용인 쪽에 신규 단지도 있지만 그쪽에는 연구소 위주로 하고, 이쪽에 5라인, 6라인을 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삼성 반도체 밸리로서, 그 다음에 반도체 단지로서의 위용과 규모를 갖추고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삼전이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국제적인 경쟁력, 내부적인 문제, 기술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굉장히 그 재정적 압박에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뭐랄까, 그 5라인, 6라인의 당장 속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뭐 어쨌든 삼전으로서 이제 5라인, 6라인, 기존에 4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5라인, 6라인으로서 앞으로 미래에 좀 대비하는 시설들도 갖추고 현대식의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스템화 하려면 5라인, 6라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신규 하는 곳은 그죠? 뭐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갖춰져 있는 데다가 5라인, 6라인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전으로서는 오히려 이쪽 5라인, 6라인이 돈이 좀 더 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1, 2년 사이에 이쪽에 5라인, 6라인의 공사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용인 쪽보다는 이쪽의 것이 조금 더 승산이 있어 보이고, 어떤 식으로든 공사가 좀 진행되는 것에 좀 긍정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전처럼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와 대단한 경제적인 부흥이 평택시 전역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시에 공사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가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5라인, 6라인도 이제 비용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금 부풀려진 게 있어요. 뭐 동시에 공사 현장에 5만 명, 뭐 6만 명 이 얘기, 최대 7만 명까지 공사 현장에만 6만 명 이상의 얘기가 나오고, 또 반도체 단지 안에서도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분들이 또 계속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거품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거품이 있고, 그 거품이 굉장히 투자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뭐 지산부터 시작해서 상가주택 중간에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뭐 상가주택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게 안타깝죠. 그냥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진짜 이 정도면은 이 많은 상가들과 이 많은 상가 주택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5라인, 6라인의 공사가 언제쯤 재개될는지, 3전이 그 혹독한 시련을 어떤 식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 뭐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AI, 새 정부에 들어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AI의 기본은 이제 반도체, GPU가 깔려야 되는 것. GPU는 그렇죠?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를 하고 앞다투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지원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원책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스톱한 현장들도 공사를 이어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여당일 때 용인과 SK의 조합이 새로 부각됐다면, 기존에 이제 야당이 여당이 되면 민주당의 조합이 또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정부가 AI에 굉장히 진심이고 각종 지원책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라인, 6라인의 어떤 연속성,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는 게 그것과 부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거는 좀 부풀려졌다. 원래 것보다 좀 많이 부풀려졌다. 제 주변에 몇몇 분도 여기 지사 굉장히 맹신을 했죠. 여기 지산도 뭐 거의 다 돌아봤지만 제대로 100% 찬 데는 거의 없고요. 많이 찬 데가 한 70%대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인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런 건물이 한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진짜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전의 효과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게 호재를 투자로 연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풀림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투자 분석이 필수적이거든요. 어떤 호재의 투자 분석이 필수적인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 투자 분석에 부풀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부풀린 채로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거품이 꺼지고, 그러면서 폭락을 하고 거래가 스톱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투자가 투기화 됐을 때 겪는 문제점들, 그죠?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열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최근의 지산 문제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진짜 온도가 바뀌잖아요. 핫하고 뜨겁고, 안 하면 진짜 병신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걸 왜 안 하냐, 해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정성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왜 했냐,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했냐, 또 이런 분위기로 또, 그래서 투자가 투기화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난 투자를 했고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투자의 규제, 성공한 투자, 이런 그 칭송과 칭찬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기꾼화되고, 이거는 참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투자 분석에 있어서 가치를 너무 높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가치만큼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산의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전반도체 주변으로 돌아보고 좀 암담하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저녁 되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해가 있어서 좀 덜하죠. 저녁 되면은 더합니다, 여기. 그래서 비라도 오면 그러니까 안 좋은 곳은 그 저녁에 비 오는 날 가보면 정말 분위기 너무 우중충하고요. 너무 싫습니다. 자, 평택 고덕 삼전 반도체 앞에서 현재 분위기, 정권이 바뀐 뒤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전에 한번 와서 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제 예측이 틀려서 변화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영상을 담아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적 삼성반도체에서 홍 소장이었습니다.